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도 그 자료의 경구를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과거와 미래의 시제만 있다. 현재는 시간의 일부가 아니다. 영혼의 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에 있다면 그대는 영원한 것이다. 보통 인간은 성적인 오르가즘을 통해서만 시간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을 알게 된다. 이는 긴 여로의 첫 발자국이다. 또 붓다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붓다가 되어야 한다. 탄생도 죽음도 자연의 일부이다. 마음 자체가 길이요 도의 체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즉석에서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경구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인간화 시리즈 제6탄 제주 4.3 학살 사건 제2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4.3 학살 사건은 남로당이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빌미를 이용해서 이승만 정부와 미 군정이 무고한 섬 주민을 도륙한 대표적인 비인간화 사례입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얘기예요. 이건 미군의 그 G2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비밀 해제된 미국의 비밀 보고서예요. G2 보고서 보면 사망한 제주도민 80% 이상이 군인과 경찰, 즉 토벌대에게 죽었다 그래요. 무장대에게 죽은 건 아마 10%도 안 돼요. 80% 이상이 토벌대에 죽은 거예요. 무고한 시민들이, 제주도 도민들이. 350명의 무장대를 죽이기 위해서 8만 명 이상의 제주도 도민을 도륙한 사건이 제주도 학살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일부에서 중간산 마을의 초토화 작전을 말씀드렸잖아요. 토벌대의 그 아주 완전히 싹쓸이하는 그 초토화 작전에서는 어떤 모든 그 유형의 학살을 자행했어요. 이게 중간산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제주도 전역에서 다 거의 비슷한 유형의 학살이 일어나는데 특히 중간산 마을에서는 학살에 쓰이는 모든 유형이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폭동적인 시위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반군 진압을 명분으로 학살을 했어. 그리고 이념과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학살도 했고, 특정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살, 그리고 보복성 학살,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악감정에 서로 밀거를 해가지고 학살을 저지르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 학살도 했고, 그 다음에 함정 학살도 했어. 이건 뭐냐면 토벌대가 무장대인 척, 남로당의 그 무장대인 척 이렇게 유인 작전을 해가지고 함정 토벌도 했고, 서로 뺨을 때리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서로 뺨을 때리게, 주민들끼리 서로 뺨을 때리게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는 여자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었거든. 근데 그 즉석에서 총살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구경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박수치라고, 총살시키고 박수치라고 막 그래. 박수 안 치면 또 죽이니까. 어차피 죽을 거지만은. 그리고 자수를 권유해. 자수를 권유하면 사람들이 자수해러 오잖아. 그럼 거기서 직결 처형을 시켜. 그리고 대상이 없으면 다 죽이고, 대상이 없으면 그 가족까지 다 데려다가 다 죽였어. 그런 걸 대살이라고 그래. 대살. 대신 죽이는 거, 대살. 관광총살이라는 것도 있어. 관광총살. 그러니까 주민들을 모아놓고 관광총살을 하는 거야. 그리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살 연습을 해. 이 새끼들이, 토벌대들이 사살 연습을 하고. 모든 유형의 학살극을 중간산 마을에서 저질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1공하고서 6.25 전쟁 끝날 때까지 집단 학살, 전국에서 벌어진 모든 6사단이나 11사단 애들이 한 짓거리가 중간산 마을에서 했던 이런 모든 유형의 학살을 똑같이 유사한 형태로 다 집단 학살을 저질렀어요. 이게. 이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어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토벌대를 피해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도망갈 데가 어딨어요. 한라산밖에 없잖아. 그래서 전부 다 한라산으로 도망갔다고. 근데 그때 당시엔 겨울이요. 눈 높인 한라산으로 전부 다 도망갔는데 아주 처절했지요. 그 피난사리가 처절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거기서 굶어 죽고, 대부분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다 그랬어요. 여기서 생존자인 김순애 씨의 증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증언 뭐라 그러면, 저 한 길을 대낮에 한 번만 걸을 수 있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밖에 길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 돌아다니면 무조건 쏴 죽이니까. 응? 그러니까 송여찬이가 그랬잖아요. 그 포고령을 냈잖아요. 5km, 해안선에서 5km 이상에 있는 사람 모두 적으로 감조해가지고 다 총살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김순애 씨 같은 경우는 대낮에 저 대낮에 길을 한 번이라도 걸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랬으면. 1948년 12월 달에 구자읍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들이 그 구자읍 세와리에 있는 다랑시 오름 근처에 굴이 있대요. 그 굴로 피신을 한가. 아주 숨을 데 있으면 나 어딘지 숨어야 되니까 굴로 피신했는데 이 군경 토벌대가 끝까지 쫓아온 거야. 쫓아와가지고 굴 입구에다 불을 피운 거야. 그래가지고 수십 명의 여자 아이들이 연기에 질식해서 다 죽었어요. 그렇게 죽이는 경우도 있고. 얘는 무장대가 아니잖아요. 무장대가. 주민의 주민. 여자 아이들. 다 그런데 해도 너무한 거지. 이거 1949년 3월 2일 날에 제주도 지구 전투사령부가 창설이 돼요. 여기는 뭐 제2연대와 유격대대, 뭐 제주도 경찰, 특수부대 이런 것이 다 모아가지고 전투사령부를 창설한 다음에 선무작전을 펼친다고. 선무작전이라는 뭐냐면 유인하는 거. 그러면서 귀순하면 살려주겠다 그래. 귀순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피난민들이 한라산에서 있던 피난민들이 어떻게 먹을 거 없고 얼어 죽고 막 그러니까 전부 다 백기를 들고 하산했어. 왜 살려주겠다니까.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천 명을 그냥 다 내려오는 거, 백기 들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다 수천 명을 다 그냥 다 학살을 해버렸어. 공식적으로 1660명을 제주 비행장에서 총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다 보내버리고, 형무소에서 보낸 다음에 6.25 전쟁이 터지자 형무소 재소자들, 제가 이제 다음에 재소자 집단 학살도 다룰 건데, 6.25 터지자마자 다 전국에 있는 형무소 재소자들 다 집단 학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1949년 6월 7일 날 무장대 사령관인 이덕구가 사살되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괴멸을 한다고. 무장대 350명이 괴멸을 해요. 그러면 이제 토벌 작전이 사실상 다 마무리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어. 얘네들이 토벌대가 집단 학살이 계속 됐어. 계속 주민들, 그때부터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하자 군인과 경찰은 예비 검석이라는 이름으로 입산자 유가족들, 유가족들을 아주 2,500명을 무참히 학살하고 나머지는 각지 형무소로 가서 직결 처분해서 다 죽였다고. 하여튼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도 없고 학살도 이런 학살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두리 주민 김예봉 씨의 증언이 있어. 학살 증언. 정뜨리 비행장에서 학살을 했는데, 정뜨리 비행장은 이제 현재 제주도 국제공항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 있을 수는 아주 천인공로할 악마의 모습을 한 거예요. 이게 토벌대가 악마의 군인과 경찰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를 이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어떤 증언을 했냐면 민보단이라는 거. 민보단이라는 거 뭐냐면 그 송유찬이가 포구령 내린 송유찬이가 주민들 많고 자경단을 만든가 자치 경찰단이죠. 그러니까 자경단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건 이제 민보단이라고 그랬는데 민보단원들에게 구덩이를 파괴했어. 구덩이를 파괴하고 마을 남쪽에 괴동산이라는 데가 있어. 지금은 비행장이 들어섰지만 실려온 사람들은 버스 2대에 한 80명 넘을 끼라. 그 사람들 옷을 전부 벗겨서 구덩이가에 전부 세우더니만 민보 단원들에게 죽창과 철창으로 찔러 죽이라고 했어. 그 후에 기관총으로 바다드드하게 쏘아 죽여버렸어. 시체들은 그 웅덩이에 묻혀 있다가 나중에 비행장이 확장될 때 그 속에 포함되어 버렸지. 지금도 그것 활주로를 들추어내면 수많은 시체들이 나타날 것이요. 하여튼 또 이상한 게 꼭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꼭 그 저기 옷을 벗겨서 죽여. 이게 다른 저기 전국의 집단 11사단도 마찬가지야. 전국의 집단 학살할 때 꼭 이상하게 옷을 벗겨 죽여.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옷을 벗겨 죽여. 똑같은 것이 이제 5.18 해도 이거하고 똑같이 공수부대원들이 똑같이 해요. 이게 나중에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애월면 하규리 주민 안인행 씨의 증언입니다. 당시에 13살이었대요. 이분이 25세쯤 되는 임산부를 끌어내더니 경찰은 그 여인의 겨드랑이에 밧줄을 묶고 큰 팽나무에 매달아 놓은 후 경찰 3명이 총에 대검을 꽂아 찔렀습니다. 차라리 총으로 쏠 것이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중략후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자 바로 옆에 나란히 묶인 어머니가 나를 덮치며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은 어머니의 몸이 요동치자 내 몸은 온통 어머니의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경찰들이 총에 덜 맞은 놈이 있을지 모른다며 일일이 대검으로 찔렀으나 그때도 난 어머니 밑에 깔려 무사했습니다. 너무도 눈에 선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안인행 씨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당시 특공대원이었던 고치돈 씨의 증언입니다. 서북청년단 출신 경찰 이윤도의 학살극은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도피자 가족들을 지서로 끌고 와 모진 고문을 하고는 총살터로 끌고 가 특공대원들에게 그들을 찌르라고 강요하다가 스스로 칼을 꺼내더니 한 명씩 등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눈이 튀어나오며 고꾸라져 죽었습니다. 그때 80명이 희생됐는데 여자가 더 많았지요. 여자들 중에는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윤도는 젖먹이가 죽은 엄마 옆에서 버둥거리자 칼로 아기를 찔러 위로 치켜들고 위세를 보였습니다. 도평의 아기들이 그때 죽었지요.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니 며칠간 밥도 못 먹었습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또 이런 증언도 있어요. 제주 4.3 항쟁 소제목은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이라는 역사 비평 1998년 보모에 실렸는데요. 이건 김종민 씨가 쓴 겁니다. 이 쓴 글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건 참 읽기가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미친 짓거리는 점차 심해져 갔다. 군인과 서북 청년단들이 연행자들을 학교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남녀 모두 옷을 벗긴 후 강제로 성행위를 시키고 총살했다. 그 중엔 장모와 사위를 대중이 모인 가운데 성행위를 시킨 후 총살시켰다.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장모와 사위를 여러 대중들 다 모아놓은 데다가 성행위를 시켜. 그리고 총살시켜.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제주도에서 군인과 경찰이 이런 짓을 했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그랬잖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세기는 야만의 시대라고, 야만의 시대. 우리나라에서 그 야만적인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진짜 개탄스러울 뿐이죠, 개탄스러워. 이건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때문에 날리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어마무시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 스미스 교수가 그랬듯이 이 비인간적인 행위, 비인간화는 이거를 앞으로 막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그거까지 안 돼. 실천적인 조치는 뭐 역사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비인간적인 폭력의 역사를 교육하지 않으면 이런 폭력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폭력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 우리 후대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런 폭력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아주 이 민낯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해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알려줌으로써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폭력의 역사를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이건 아주 당연한 있습니다. 이거는. 또 증언이 또 하나 있어요. 제주 삼양리 주민인 고봉수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고봉수 씨의 증언. 나는 대한청년단 분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정기 보고하러 지서에 갔더니 남편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젊은 여자를 끌고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북청년단 출신 경찰인 정주임이 총구를 난로 속에 넣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젊은 여자를 홀딱 벗겼어요. 임신 상태라 배와 가슴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주임은 시뻘겋게 달궈진 총구를 그녀의 몸 아래속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정주임은 그 짓을 하다가 지서 옆 밭에서 머리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시신 위로 흙을 덮으라고 했는데 아직 덜 죽어있던 상태라 흙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정주임 그놈은 오래 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해도 너무하고 해도 끝이 없어요. 이런 증언들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런 증언들 중에서 추려서 몇 가지 사례만 들은 건데 너무나 끔찍해. 이런 증언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하여튼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낮에는 서북청년단 아주 군인과 경찰도 그렇지만 서북청년단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제일 무자비하게 학살을 저질렀거든요. 그냥 서북청년단이 토벌대하고 군인 경찰 때문에 못 살고 학살당하고 도망가고 숨어 살고 막 그랬는데 또 밤이 되면 무장대에서 또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학살당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무장대에서 학살당한 건 한 10%도 안 돼. 10%. 10%밖에 안 돼. 물론 10%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토벌대에 의해서 희생당한 게 제주도에 8만 명 이상이. 그리고 1954년 4월 2일 날 마지막 무장대원인 오원건이 검거되면서 상황이 종료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5개월이 더 끌었죠. 5개월 더 끌다가
1954년 9월 21일 날 한라산의 금족지역이 개방이 돼요. 얘가 금족지역이라는 건 통제구역이지,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그것이 개방이 되면서 7년 7개월간의 집단 학살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7년 7개월 동안 학살을 자행한 거예요. 어마무시해지, 어마무시해. 가해자는 이제 이 4.3 제주도 학살은 미군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총사령관도 맡고 미군 장교가 미 군정, 대한민국 정부,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등 그 우익단체하고 그다음에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도 일부 학살을 자행했어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숫자가 적더라도. 그리고 또 기록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하에 이거는 뭐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미국의 기록에도 다 나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학살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학살 명령자는 김수찬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국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적과 싸우지 않고 자국민을 학살을 한 거예요. 자국민을 무장도 안 한, 그리고 죄도 없는 노인서부터 여자, 부녀자, 어린애, 젖먹이, 그리고 임신부, 뱃속의 태아까지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하던 인명피해는 이게 말이 많아. 인명피해는 공식적인 거는 3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고 그래요. 거기에 무장대가 15.7%, 350명이죠. 무장대 350명이 죽었고, 토벌대는 토벌대에 3만 명이 희생됐는데 여성과 아동 및 노약자가 35%나 차지하고 있대요. 35%나. 3만 명 이상이 희생되는데 거기서 무장대는 350명밖에 안 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고한 그 제주도민이야. 그 중에서 여성과 아동 노약자가 35%나 차지한 거예요. 근데 3만 명이 이게 아니야. 3만 명이 아니야. 당시에 임관호 제주도지사가 미국 정보국에 보고한 보고서가 있어. 그 보고서에는 제주도민이 사망자가 6만 명이라고 전달해서 6만 명. 임관호 제주도지사가 보고한 거, 미국 정보당국에. 그리고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49년에 제주도 평화포럼에 와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8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제주도민이 희생된 숫자가 8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3만 명 이상이 되는 거는 이제 공식적인 거고, 파악된 거고, 파악이 되지 않은 거는 뭐 이거는 여기 8만 명 이상이 되지만은 수십만 명일 거예요. 수십만 명. 이거는. 게다가 이게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 완전히 해안을 봉쇄했으니까, 언론도 통제하고 해안을 봉쇄해가지고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에 와서야 물꼬가 텄어요. 물꼬가 텄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게 완전히 막혀버린다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모든 박정희 정권의 모든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고의적으로 다 파괴를 했다고. 그래서 다 묻혔다고. 최근에 와서야 뭐 이런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미국의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밝혀졌다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때 처음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이제 공식 사과를 하고, 2000년도 이후에 재조명하면서 지금 복원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제주도 4.3 학살 사건의 어떤 영향을 줬나고, 이거 보면은 학자들의 얘기가, 제주도민의 생활 기반이 파괴됐다, 이거예요. 파괴했죠.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모든 마을마다 다 가옥을 전부 다 불질러서 완전히 전소시켰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일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하면서 타양살이를 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많은 숫자가. 그리고 제주도민은 사상검증제에 걸려서 연자제에 걸려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숨어 살고 도망 다니고 지금까지도 그런 거예요. 연자제. 지금 뭐 연자제도 풀렸다 그랬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주도민들은. 그리고 제주도의 문화가 모든 문화가 다 말살됐고 예,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이게 제주도에서 전쟁 때문에 제주도민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전쟁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죽은 게 아니라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단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야. 그 350명의 그 무장대를 토벌한다는 그 명목을 가지고 미명하에 적도 아닌 전쟁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제주도민을 살육하고 도륙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아주 대표적인 비인간화 사례 이게. 하던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해방 전국의 그 혼란기의 미 군정 시대부터 6.25 전쟁이 끝난 1947년서부터 1954년까지 7년 7개월 동안, 아니면 거의 8년여 동안 제주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이었고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